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정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죠. 고 유병헌 씨. 그 고 유병헌 씨의 장남 유대균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고요. 전향자 씨 등 측근들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도주한 유 씨 일가. 그 유 씨 일가를 잡기 위해서 그토록 동분서주했었는데요. 유대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헌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 이렇게 일단락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유 씨 일가의 장남 유대균 씨가 70억 원대의 횡령 배임을 했는데요. 네,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유 씨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 이렇게 마무리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예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입니다.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병헌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첫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73억 9천만 원 챙긴 혐의로 지난 8월에 구속 기소가 됐죠. 구속될 당시도 상당한 화제였었는데 결국 징역 3년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말이죠. 그 외에도 보면 유병헌 전 회장의 그 형 유병일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병호 씨 동생이죠. 징역 2년 이렇게 선고가 나왔습니다. 73억 9천만 원 횡령을 했는데도 징역 3년 이렇게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네티즌들은요. 야, 이쯤 되면 횡령할 능력 되면 횡령하라는 거 아니냐. 네. 70억에 3년이면 할 만한 장사인 것 같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네, 3년 사는 동안. 네. 이제 확실히 알았다. 대한민국은 썩었다는 것을. 이런 댓글들. 또 그래요? 구형 4년에 3년 판결이면 재판부는 할 일 한 것 같다. 이 검찰이 문제다. 이런 의견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삼성 SDS 이 공모 청약 첫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무려 20대 1이라고 하는 그런 거 뉴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니까 이제 19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공모가가 말이죠. 이게 지금 대충 거래가가 한 35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두면 무조건 로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청약들이 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배정 물량, 일반 배정 물량이 121만여 주가 되는데 여기에 2,477만 주를 사겠다 이렇게 몰린 겁니다. 근데 이거 살 때도요. 신청을 할 때도 증거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 금액,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산다고 하면 500만 원 정도는 증거금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돈만 해도 2조 3,534억 원이 몰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하여튼 몰린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최종 마감인데 최종 경쟁률은 훨씬 늘어날 것 같고요. 네티즌들은 어차피 서민들, 우리들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 다른 나라 얘기인 것 같다. 이런 분들. 또 19만 원 사두면 최소 30만 원은 기본이 된다는 건데 돈 많은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분들. 또 최근에 떨어지는 주가 이거 막기 위해서 서둘러 좀 공모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음모론적 시각 제시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용카드 얘기 좀 해보겠는데 네. 포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사용하면 이제 쌓이는 거죠. 네. 근데 이 유효 기간이 지나가지고 소멸돼 버리는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게 네. 엄청 많다는 얘기도 나와 있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유효 기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사실은 꽤 네. 많으실 텐데. 잘 모르죠. 맞습니다. 네. 뭐 1% 혹은 뭐 0. 몇 %씩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하다 보면 뭐 자칫 뭐 이 한 몇백만 원까지 쌓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한 10년 이렇게 쌓아두다 보면 말이죠. 그런데 회사별로 어떤 경우는 뭐 5년, 어떤 경우는 10년 이렇게 유효 기간이 다들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이상 지난 포인트에 대해서는요. 네.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네. 이 돈이 뭐 적지 않게 그래서 소멸된 최근 5년 동안 소멸된 포인트가 이 정유사 쪽에서만 한 400억 원 넘는 걸로 집계가 네. 되고 있고요. 매년 한 1,200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이 소멸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티즌들은요. 당월 카드 청구 금액에서 자동 삭감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아하. 분도 있고요. 그럼 소멸될 때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냐. 이 문자 서비스 같은 거로 알려주면 이 소비자들이 알아서 쓸 거 아니냐. 그런 거 잘 안 알려주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포인트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쌓아두면 이제 그걸로 어떤 물건 살 수 있는 이런 데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 생각보다 물건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싸게 해놓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적어주신 분도 있고 또 한 네티즌의 명언이 있는데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네. 소멸된 게 아니고 카드사가 꿀꺽한 것 아니냐. 꿀꺽. 예, 소멸이 먹었다, 아니라 이미. 꿀꺽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아이폰 대란과 관련해서 또 이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네. 이동통신사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이폰 6 뭐 보조금 대란에 대해서 일제히 지금 공식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뭐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면서 엄포를 놓는 이 정부의 어떤 이런 대응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의식을 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사과문들을 좀 보면 남 탓하는 경우가 좀 많았네요. 이 네. KT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자들이 먼저 좀 과열을 시작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또 LGU 플러스도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 본사의 뜻과는 상반되게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큰 잘못이 없고 타 회사 혹은 그 대리점들이 잘못했다. 이런 정도의 사과를 해서 이거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네. 이런 반응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한 네티즌은 당신들은 잘못 없다. 지금처럼 계속 그 보조금 살포를 해라. 국민은 통신사 말고 정부한테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예. 마트에서 문 닫기 전에 반짝 세일하는 것도 이거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나나 반값 하는 것도 불법 보조금 아니냐. 이런 댓글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계시는군요. 네. 자, 이 경찰관들 이야기인데 말이죠. 서울 지역을 근무를 기피하는 경찰관들이 많다. 이런 뉴스가 네.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통 이제 직장 같은 데서는 서울 직장, 서울 근무를 굉장히 원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이 경찰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서울을 떠나고자, 이 서울 떠나고 지방으로 가고자 지방 발령을 희망한 사람이 모두 6천 명 가까이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광주 같은 경우가 930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이렇게 자꾸 지방 근무를 요구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서울은 치안 수요가 높아서 업무 강도도 좀 높고 네. 오히려 좀 지방 근무가 더 좀 편하다. 특히나 이제 뭐 집이 만약에 또 지방에 있는 경우는 더 그렇겠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지역 경찰서 근무하는 경찰관 10명 중에 1명은 지방 전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딴 데가 있겠네. 네. 네티즌들은요. 같은 돈이면 당연히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경찰들도 어디든 뭐 보내주십시오 했을 텐데 이제는 가고 싶은데 간다는 거 마음 좀 바뀐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도 있고 네. 경찰관 힘들게 하는데 이 개념 없는 취객도 좀 한몫한다면서 이 취객들 제발 파출소 같은 데서 경찰관 힘들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경찰 편 들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네. 이제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말이죠. 점수를 아주 만점을 맞은 학생들한테는 우선급식했대요.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반발이 좀 심하고 있고요. 네.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중간고사 앞두고 학생들한테 만점 받으면 내가 일주일간 급식 가장 먼저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네티즌도 뭐라고 합니까? 네, 돈만 많으면 최고다, 공부만 잘하면 최고다라는 걸 학교 선생님이 친히 가르쳐준 것 아니냐. 네. 교사들도 1년에 한 번씩 자질 시험 봐서 안 되면 퇴직하는 걸로 하자. 이런 강력한 반응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didn't run before. Why are we going to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강삼차 푸르지오 1510세대 대단지 한강삼차 푸르지오 김포도시철도 예정으로 더 빠르게 전세대 59제곱미터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11월 오픈 예정 1577-8942 푸르지오 대우건설. 네.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유 씨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 이렇게 마무리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9060번님께서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70억을 횡령하고도 징역 3년이라니 서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인데 기가 막힙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9973번님께서는요. 징역 3년 선고하려고 경찰 병력을 총동원해서 쫓아다닌 건가요? 이렇게도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유 씨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 이렇게 마무리돼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3633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횡령 비리뿐이 아니라 횡령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죠.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네, 지금 시각은 6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보고 가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간선도로 정체보다 고속도로 정체가 좀 심한 편이고요. 도심에서는 종로가 2가에서 1가 쪽으로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을지로 입구 쪽으로도 속도 내기 무척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죽전까지 19km 구간 길게 밀려 있고요. 이후로 판교 분기점 진출로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가는 길 도하에서 가자까지 밀려 있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 시속 20km가 채 안 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선도로 정체는 고속도로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상류 부근으로 주춤하고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첫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엔 느닷없이 반기문 대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도 여도 야도 반기문 띄우게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분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쓴소리 잘하시는 것으로 소문이 나게 계시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을 많이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파주의 청산을 꼽았습니다. 이 동의하십니까? 네네. 적극 동의합니다. 네. 사실 어느 정당이든 개파는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패권화된 그런 개파가 문제입니다. 네. 정당은 그 대중정당이어야 되고 또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패권화된 이 개파주의는
이 권력의 그 부스러기를 챙기는 데 집중해 있지 않는가. 네. 따라서 우리 당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소위 친노라고 불리는 개파가 저는 문제다. 이렇게 늘 말씀해 오셨죠. 네, 사실은 그 현재 당의 그 친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네. 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거나 발전하는데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만의 그 이익, 자기들만 옳고 남의 이야기는 틀렸다라고 네. 인허스컬화되어 있는 이 패권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패권주의적 사고를 가진 그 강경 친노 세력들에 의해서 네. 우리 당의 그 나아갈 길이 가로막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혁신 정치혁신 실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원혜영 의원인데 이게 다 이 공천권 때문에 생기는 거다. 공천권을 장악한 이 대표 진이 아주 그냥 좌지우지 다 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감하시는지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네. 저도 이제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 대표에 출마할 예정입니다만은 네. 제가 내거는 가장 1호 공약 중에 하나가 예. 저는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포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 공천권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네. 그래서 패권화된 개파주의를 저는 청산하는 것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선결 과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제작진에서 조경태 의원님께 내년 대표 출마하실 거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네, 이미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셨군요. 네. 지금 내일도 강주에 가서 또 강연이 잡혀 있고요. 네. 네, 많은 당원들과 만나서 소통함으로써 네. 지금 일부 세력들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당의 역할을 우리 당원들에게 네. 반드시 되돌려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세력 없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과 또 변화를 바라는 많은 당원들이 제 유일한 세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런데 이제 참 뜻이 훌륭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당선되시겠습니까? 조경태가 부산에서 3선 당선될 거라고 예, 맞습니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십니까?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을 저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저는 또 당원들이 원하고 있고 또 네.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러다 하시지만 새누리당에서 아주 인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 인기 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네. 또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네. 이제는 더 이상 야당도 발목만 잡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예. 안을 제시하는 야당 그리고 예. 국민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대한정당으로서의 야당을 좀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맞는 야당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이기는 정당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네. 수권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권 정당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이 뭡니까? 수권 정당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당내에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화되어 있는 세력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그런 심정으로 예. 저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우리 당이 전면적인 파괴적인 그런 창조를 통해서 예.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면적인 창조. 우선 이제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또 개파를 청산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새로운 대한정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제시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02년도에 우리가 재집권했을 때 예. 그리고 97년도에 정권을 창출했을 때를 보면은 최천년 민주당의 어떤 이념은 이념 정당이 아니고요. 네.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 대중정당을 표방했습니다. 예.
저는 정당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네.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 당이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최고로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 비전을 예. 제1야당이 구체적인 비전을 좀 제시해 나갈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서는 그런 정당으로 간다면은 네. 우리 당이 새누리당, 여당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조경태 의원님은 새누리당에서 인기가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한 신문에서 이제 이 국회의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상대방 네네네. 당에서 가장 탐나는 의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조경태 의원님이 1등 하셨어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느 분이 1등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제일 환영한다는 탐내는 의원이 이제 조경태 의원님으로 나왔고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가장 탐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나왔던데요. 이 기사를 못 보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양쪽에서 예. 서로가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네. 우리 정치를 조금 더 성숙시킬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나 야다 느닷없이 반기문 현상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요 며칠 동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든 야든 예.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네.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기문 총장을 뭐 영입해서 당을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네. 당을 제대로 쇄신해서 스스로 오시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금의 정치판에 네. 어느 분이 오시려 하겠습니까? 네. 안 오려고 할 거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판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안 오려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로군요.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정치권에 대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네. 아마 그 새로운 인물을 좀 찾고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인 모두가 저는 더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건 지난 과거에 무슨 고건 현상이라든가 안철수 현상이라든가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개헌 문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정책의 그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네.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네.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자초한 네. 지금 그 국회가 19대 국회 아닙니까? 네. 19대 국회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9대. 네. 그렇습니다. 감히 개헌을 언급할 때는 자격이 없다. 네. 19대 국회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실력 없는 그 요리사가 예. 메뉴를 바꾼다고 한들 네. 어떤 맛이 다시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네. 지금은 19대 국회는 실력을 키울 그런 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 20대 네네. 국회 가면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네. 조금 더 다른 정치인들을 네. 저는 잘 뽑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정당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그 올바른 정치인들을 잘 뽑아주신다면은 네. 저는 20대 국회에서는 저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당대표에 직접 출마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당 내외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개파 수장들 다 당대표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이 있죠. 이석현 부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다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예. 정정당당히 나와서 네. 물론 이분들이 지금 심판과 그 선수를 같이 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소 저에게는 불리하지만은 예. 유능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환경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 같이 정정당당하게 예. 전당대회에 저는 도전하는 것은 저는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는 네. 대표가 뽑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는 공직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국민들이 뽑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당의 대표는 당의 얼굴은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전 당은 투표제를 통해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저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저는 당 대표를 저는 선출하는 것이 네.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워낙에 낮고 말이죠. 그래서 무슨 제3당설 얘기도 나오고 신당설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시고는 계시죠? 근데 네, 구체적으로 네, 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네. 통합이냐 분열이냐 이렇게 아마 갈릴 것 같습니다. 내년 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네. 그래서 어떤 대표를 뽑느냐에 따라서 네. 대통합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예. 또는 어떤 대표를 뽑느냐에 따라서 저는 분당 내지 분열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하. 저는 우리 현명하신 우리 당원들께서는 네. 저는 분명히 전가를 저는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당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 좋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만일에 조경태 의원님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친노 강경파는 개파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없어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저에게 그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은 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기는 정당, 수권 정당에 저는 초석을 저는 저는 자신이 있다 이 네. 말씀으로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잠시 얘기가 있었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을 해서 그 문제와 또 관련해서 또 새로운 신당설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아무리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에이스라고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님이 에이스 카드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에이스 카드 한 대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따라서 어느 정도 여러 좋은 패들을 갖추었을 때 예. 저는 에이스 카드가 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은 외부 수혈을 통해서 당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정책과 공약 가지고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인물 네, 중심의 사람 중심의 이런 정당 옛날에 삼김시대 때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우리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예. 우리 당 내에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인재를 많이 육성해서 네. 우리 당이 좀 더 건강한 정당 네. 그리고 대한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네.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또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 우리 스스로는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직 외부에 내만 눈길을 돌리는 것은 이게 네. 역시도 네. 매우 무책임한 그런 정치적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 선거구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요. 조경태 의원님은 부산 사허 을이시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헌재에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 이렇게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 격차가 매우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 격차 해소와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한
보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예. 논의들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저 선거 때 임박해가지고 정계특위 국회에서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뭐 치고받고 난리 구설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는 네, 네. 아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다 제3 좀 이거나 또는 제3의 어떤 기구에 맡기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칫하면은 이번 그 선거구 획정 문제가 예. 국민들 눈에는 또 자기 밥그릇 정치권의 그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따라서 저는 어느 한쪽의 상황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여야 선관위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원만한 해결, 그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선거구 획정의 방향으로 네. 저는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청와대와 그 새누리당의 관계에 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청 관계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불통의 이미지입니다. 불통의 이미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네. 따라서 보다 좀 더 폭넓은 소통을 통해서 또 네. 더 중요한 것은 당청의 소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저는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키는 네. 그런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오늘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오늘 열심히 감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 가치. 평택 비전 프루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네. 정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자 고 유병헌 씨의 장남 유재균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죠. 유 씨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 이렇게 마무리돼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9209님께서는요. 횡령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7449번님께서는요. 유 씨 일가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낭비됐습니까? 세월호 관련 인물은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무료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